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10강 프로젝트 접근법 제2단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현장 견학에서 이제 어떤 것을 알아볼 건가, 질문 목록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견학 활동은 이제 현장 견학 가기 이전에 계획 세웠던 걸 가지고 이제 연결해서 현장을 가게 되는 건데요. 자, 프로젝트 수행하는 도중에 뭐 한 번 이상은 다 이제 현장 견학을 가는 거죠. 자, 많이 갈수록 아이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니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유아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인 자료를 직접 보고 또 만져보고 이제 이게 그 1차원적인 그런 1차적인 자원이잖아요. 이걸로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또 현장 사람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이 프로젝트 활동이 보다 의미 있게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현장 견학은 어떤 곳으로 가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현장 견학 준비를 잘하고 실행할 것인지,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 견학을 본래 의도대로 행할 것인지, 자, 이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면밀 주도하게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유아들은 현장 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와 관련이 깊은 물체나 현상, 그 과정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또 견학 장소에 따라서 자, 여러 가지 뭐 이런 주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장에 오고 가는 길에 뭐 버스를 타고 내리고 뭐 오르고 하는 그 과정에 이런 모든 것들도 경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경험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얻게 되는 모든 경험이기 때문에 현장 견학을 가서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큰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교사는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또 원에 돌아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부분에 관해서 자, 기록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요. 또 유아들은 현장에서 보고 듣는 거, 뭐 냄새 맡는 것 이런 거에 더 이제 감각적으로 유의할 수 있고요. 또 교실로 돌아와서 견학 이후의 활동, 그러니까 추수 활동을 통해서 현장 견학 활동이 더 생생하고 흥미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사물을 얻어서 교실로 가지고 돌아와서 추후 활동을 하는 것도 정말 현장 견학 이것이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관찰과 조사하기입니다. 여러분, 현장 견학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1단계의 질문 목록에 있는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찰을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사람들의 안내에 따라서 현장을 돌아보고 자, 관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물체나 전반적인 이 작업하는 과정도 더 관찰할 수 있고요. 현장의 종류에 따라서 전반적인 둘러보기가 끝나면 몇 명씩 이렇게 소그룹을 나눠서 특정 부분을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소그룹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람들에게 질문하기가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나면 조별로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현장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질문의 내용에는 현장 견학 때 물어보려고 준비해간 질문과 또 현장을 둘러보거나 조사를 하면서 또 생긴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나면 이제 답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쌤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죠. 자, 유아들이 현장에서 관찰 조사를 하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낀 것, 또 현장 사람과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다 기록을 하고요. 자, 기록하는 방법은 꼭 뭐 글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도 되고, 또 스케치를 해도 되고, 글로 써도 되고, 수나 측정 단위로 측정하고 또 나타내도 되고, 미술 그 예술 경험에서 이제 문지르기, 뭐 낙엽 찍기, 사진 찍기 뭐 다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밭에 가서 이제 사과 잎을 가지고 스크래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사과의 그 인맥이 모양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다 기록하기 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을 수집해 오는데 그 물품은 그 현장이 아니면은 얻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밭에 있는 그 사과, 뭐 익은 사과, 뭐 상한 사과, 또 사과밭의 흙이라든지 그 함께 자라는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자료죠. 이제 이 현장 활동에서 이 얻은 물품들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학습 활동에 생동감을 준다는 거죠. 또 어떤 물품은 현장에서 직접 수집할 수도 있고 현장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며칠 동안만 또 빌려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장 노트에 들어갈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 견학 장소의 정확한 명칭을 이제 스님이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현장 견학 가는데 그 주소와 전화번호, 또 정확한 위치, 또 오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현장 견학 시에 직접 안내해 주는 사람은 누군지,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은 누군지, 그분들의 연락처 같은 거, 이런 연락처, 또 어떤 경로로 여기를 오게 됐는지, 현장에서 얻어서 오게 된 이 물품의 종류는 어떤 거고, 개수는 몇 개나 되는지, 사과밭이라 그러면 그 사과를 이제 그 박스 있잖아요. 사과를 넣는 박스에 재배자가 누구, 뭐 요새는 그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사진을 찍어 온다든지 박스를 얻어 온다든지 해서 다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현장 견학 장소로 적합한 곳인지, 자, 거기에 대한 교사의 종합적인 느낌과 평가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장 견학 활동 보고서인데요. 저는 이제 현장 그 견학 이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 낼 때도 그런 공문이 필요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이제 그 파일로 이제 하나 넣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현장 견학 활동 보고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견학 갔던 그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자,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하고 면담자는 누구였는지 연락처, 예, 그 다음에 이제 견학에 소요됐던 시간이 얼마고, 위치 약도, 요새는 뭐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나도 이제 이 그 지도가 잘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고, 자, 교통편을 물러갔는지,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수집했는지, 그거를 사진으로 해도 되고, 이제 글로 쓸 수 있는 거는 쓰시고, 자, 교사의 평가까지 이렇게 넣어서 현장 견학 활동 보고서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아이들도 자기들이 현장 견학 갔다 온 활동 보고서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까지 하면요, 정말 그 아이들은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젝트 2단계에서 자, 과일과 야채에 대한 이제 조사와 표상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샤드 교수님하고 이제 1995년에 중대에서 그 워크숍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나온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미국의 교육과정하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는 대로 이것을 이제 어디에 넣을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거를 쭉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럼 이 활동은 언어 영역에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범주는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용어는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리에 이제 새기면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 활동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 그러면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감각기관을 이용해서 한 가지 과일 또는 야채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기술해 본다. 기술해 본다는 것은 의사소통이죠. 자, 쓰기죠. 그죠? 듣기와 말하기, 뭐 쓰기 있잖아요. 그래서 생김새나 느낌이나 생각, 이런 거, 냄새,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에 이제 쓰기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일이나 야채를 관찰해서 그려본다. 그려본다는 것은 예술 경험이죠. 미술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지금 창의적 표현하기 이제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원하면 크레용이나 물감으로 색칠해도 좋다. 뭐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이제 미술 활동, 예술 경험을 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과일이나 야채를 비교해 본다. 비교해 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수학적인 비교도 있어요. 자, 밑에 또 읽어보세요. 찾아낸 사항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거나 종이를 반으로 나누어 양쪽으로 비교해 본다. 이 비교는 수학적인 비교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각각의 특성을 알고 공통된 특성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의 과일, 뭐 사과와 배, 자 이런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수학적 탐구하기가 지금 생활 속의 탐구하기로 바뀌었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 기초적인 자료 수집과 결과 나타나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그게 이제 기초적인 자료 수집이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과 2개, 당근 2개와 같은 그 종류의 비교적 단단한 과일이나 야채를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반으로 잘라본다. 자, 반으로 자르는데 도구를 사용해서 자를 수도 있고 손으로 자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탐구하기 우리가 기계 도구, 간단한 기계 도구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구를 이제 사용해서 탐구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면에서 자를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과 패턴을 비교해 본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생활 속에서 탐구하는 거에서 수학적 탐구죠. 당연히 모양과 패턴, 그러니까 모양을 비교해 보고 모양은 도형이죠. 또 패턴은 이제 어떤 규칙이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여기 활동을 여러분들 하고 싶은데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점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써본다. 물론 수학적 표현하고 설명을 해도 되고요. 또 의사소통으로 가져가서 또 설명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활동을 어디에 넣고 싶다 그러면 계획안을 짤 때 그렇게 이제 넣으시고 활동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과도나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과일이나 야채를 잘라본다. 이게 이제 손으로 하거나 뭐 다른 과도나 가위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손으로 하는 거네, 그죠? 야채도 손으로 잘 수 있고 사과도 자를 수 있죠. 그러면 갈라진 이게 이제 잘라진 부분이에요. 그 잘라진 부분들을 그려보고 명칭을 이제 붙여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부분들을 이제 이름도 써보고 그 특색을 기술해 보니까 이거는 뭐죠? 그렇죠. 의사소통의 쓰기죠. 색은 어떻고 냄새는 어떻고 질감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이렇게 써보는 거죠. 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쓰기 도구를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도구로도 쓸 수 있고 그거는 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거기도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개 내지 3개 서로 다른 과일이나 야채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비교해 본다. 다른 부분을 비교해 보는데 어떤 부분들이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려본다. 자, 비교하고 그리는 거죠. 이건 예술 경험으로 표현하셔도 되는 거죠. 미술적 표현으로 해도 되고, 또 서로 다른 부분을 비교해 보는데 비교는 말로 비교를 해보셔도 되겠고 글로 써서 비교를 해봐도 되니까 이런 것은 통합교육으로 여러분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룹 내에 2-3명이 조를 지어서 작은 과일이나 야채 속에 시가 몇 개나 있는지 추측해보고 세본다. 이거는 생활 속에서 탐구학이죠. 수학적 탐구학이죠. 거기서 수세기에 들어가는 거죠. 수개념을 알고 수세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평균적으로 몇 개 시가 들어있는지 계산해본다. 이것도 이제 수세기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수학이 많잖아요. 수세기도 있죠. 그죠? 서열화도 있죠. 패턴도 있죠. 측정도 있죠. 뭐 공간 도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적인 자료 수집하고 결과 나타나는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수학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더 수학적인 활동 프로젝트 하는 걸 다양하게 해드릴 텐데 그것이 이제 우리 교육 과정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는 선생님이 교육 과정을 모르면 절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이렇게 교육 과정을 중요시 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교육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은 프로젝트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을 꼭 이렇게 넣어서 거기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과일과 야채 등 식물의 성장 과정을 그려보고 설명을 붙인다. 성장 과정을 그려보고 설명을 붙인다. 이거는 성장 과정을 보는 것은 우리 이제 생태와 관련돼서 이거 왜 과학적 탐구 자연현상 이해하기 뭐 이제
지난 교육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식물의 성장, 뭐 녹색 환경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연 탐구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 또 의사소통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서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성장, 수확, 또 수송, 저장, 판매, 또 그 과정이나 그 사실들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설명해주는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 이런 거 만드는데 게임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조작하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신체 운동 좀 건강에 우리 이제 신체 조절하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에서 이거를 글로 써갖고 이렇게 해서 또 단어로 이제 글을 쓰는 거에서 또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활동은 선생님이 내가 어느 영역에 어떤 내용 범주에 그 내용에 이거를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이나 야채 성장 과정을 색칠한다. 여러분 색칠하는 거는 당연히 예술 경험에 미술 활동이 있죠. 창의적 표현하기에 미술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한 종류의 과일이나 야채 크기가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그려볼 수 있는가. 자, 보세요. 길이, 두께, 부피, 무게, 밀집 상태, 이거를 먼저 치수를 추측해 보는 거는 수 측정하기죠. 그리고 추측한 것과 측정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보는 거죠. 자, 수학적 탐구학인데 이게 바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로 들어가 있고 측정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이나 야채의 무게를 비교해 본다. 무게 비교하는 것도 측정하고 비교하는 거죠. 제일 큰 것이 가장 무거운가? 아니죠. 예, 한쪽 손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고 또 과일이나 야채의 무게를 비교해 본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 본다. 여러분 돌은 작지만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티박 같은 경우는 우리 솜사탕 같은 거 큰데도 무게가 적게 나가죠. 자, 그러면 공기하고 밀집도 이런 게 또 관련이 되겠죠. 측정하고 비교하고 무게 측정하고 비교하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이고 수학적 탐구하기에 측정하기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과일이나 야채에서 세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세어본다? 수색이죠. 또 과일 또는 어떤 야채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은가. 이것도 수색이와 관련된 거고 발견한 사항이 어떻게 그런 결론이 이런지 기록한다. 수색이하고 이제 기록하는 건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위해서 수학적 탐구하기에 수의 기초 개념 많은 그 내용이 수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과일이나 야채 겉면을 개선할 수 있는가? 겉면은 둘레를 측정하는 거죠. 한 가지 이상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림으로 그려서 결과물들을 기록한다. 측정하고 기록하는 거죠. 이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수학적 탐구하기의 측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일이나 야채에 있는 패턴, 무늬를 찾아보는데 이런 자연적인 무늬를 기초로 자기 자신의 무늬를 디자인해 본다. 이건 두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에 수학적 탐구 내용에서 뭐가 들어갔죠? 패턴을 찾는 거죠. 패턴. 패턴, 규칙 정리하는 거, 이제 그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제 예술 경험이죠. 여기서,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물체를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야채나 과일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왜 야채 과일이 많이 나왔냐면요. 우리가 그때 이제 중대에서 워크숍을 할 때 그때 주제가 과일과 야채였어요. 그래서 제가 원자료들을 거의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이제 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뭐 대다수죠. 우리 그때 한 150명밖에 수업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샤드 교수로부터 배운 이런 자료들이 참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때 경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그 후로 이제 막 그 각 대학에서 유아교육과에서 프로젝트가 막 쫙 전파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은 정말 선진 연구자들의 그 도움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과일과 야채에 대해 지식을 열리기 위해서 슈퍼마켓 운영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열거해본다. 이건 의사소통에서 말하기죠. 말하기. 듣기와 말하기에서
우리 그 말하기가 많이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알아보는 그 말하기에 이제 넣으면 되겠고요. 과일이나 야채에 대한 시를 써본다. 이건 쓰기죠. 의사소통에서 쓰기에 넣으면 되겠고, 또 사람들의 지식이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한다. 이게 먼저 과학적인 조사 연구도 될 수 있고, 사회적인 그 사람들의 지식이잖아. 선호도이니까 사회적인 그런 조사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이제 그 뭐 물어보는 걸로 해서 조사 연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우리 사회관계에서 어떤 이렇게 그 지역 사회에 관련돼서 그 직업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데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특정 종류의 과일이나 야채가 어떻게 재배되고 수송되고 저장되고 또 가공되는가. 전문가의 인터뷰 결과를 보고서로 적는다. 보고서는 적는 거니까 기록이죠. 기록이면 의사소통에서 쓰기에 들어가는 거죠. 궁금한 것을 다 이제 쓰기로 나타내는 거 쓰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정 종류의 과일이나 야채의 성장, 수확, 수송, 저장, 판매, 조리와 관련된 전문 용어나 특수 용어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 이건 틀림없이 낱말 이 목록을 만드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특수 용어에 대한 그 쓰기죠. 예. 의사소통에 쓰기에 들어가면 되겠고, 과일, 야채에 대한 십자 단어풀이 퍼즐을 만든다. 이것도 의사소통에 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법들로 과일이나 야채를 측정할 수 있는가. 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수학적 탐구하기, 측정이라고 그랬죠. 시행해보고 발견한 것들을 설명해본다. 자, 수학적 탐구, 또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본다. 설명하는 거 의사소통에 또 들어갈 수 있는데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수학적 탐구하기에 생활 속에 탐구하기로 해서 여러분이 수학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먹기 위해 과일이나 야채를 준비하는 과정, 시퀀스 차트라 그래요. 이제 말을 하자면 그 흐름도라는 거죠. 순서 표현, 순서. 순서가 수학이잖아요. 타임라인, 시간표도 이것도 수학이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그려보는 거죠. 자, 그려본다고 해서 예술 경험이 아니고 시퀀스, 그 순서라든지 타임이라는 것이 수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이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수학적 탐구하는 내용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생, 반년생, 단년생 식물에 해당하는 야채의 그 도표를 만들어 보는데 1년생은 1년에 한번 우리가 그것을 먹고 이제 또 내년에 또 먹는 거죠. 반년생은 6개월 만에 이제 다 자라는 거죠. 단년생은 뭐예요? 매해 또 야채인데 나무가 아닌데도 이제 몇 년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미나리 같은 거, 뭐 대표적이죠. 그럼 이제 대파도 그렇죠. 뭐 그건 이제 조금 더 자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것들은 다 이제 반년생이에요. 그러면 그 도표를 만들어 갖고 이제 1년, 반년, 단년생 이거는 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의사소통을 가져가서 또 다르게 이제 이거 적는 걸로 해서 쓰기로 해서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야채나 과일의 질감을 탁본으로 만든다. 탁본은 예술 경험에서 미술 활동으로 이제 탐구하는 건데 지금 창의적인 표현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미술을 이제 탁본으로 만들어 갖고 그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그리기하고 아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 경험에서 미술 활동을 표현하는 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야채나 과일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고 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나 연장을 그려본다. 여러분 도구를 알아본다 그러면 자연 탐구죠. 거기서 이제 기계 도구를 가지고 이제 탐구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그려본다. 사용되어지는 도구를 그려본다는 거기 때문에 예술 경험이죠. 예술 경험에서 이제 미술적 표현하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과일, 야채에 대한 전문가의 경험을 듣는다. 자, 경험 듣는 것도 이제 듣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듣기와 말하기에서 듣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듣기가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낱말 문장으로 듣고 뭐 이성 경험 듣고 듣는 것도 이제 이게 다 이게 어떤 이 범주에 따라서 이제 이게 깊이가 달랐는데 지금 그거 없어요. 그냥 다 듣기가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한 군데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지역의 사회와 과학 교육 과정 측면에서 유아들이 야채나 과일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에도 넣을 수도 있고 또 말한 것을 우리가 듣기로도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견학은 왜 유용할까요? 자, 어린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항목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용할 만한 감각적인 자료들에서 알아볼 수 있고 현장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무엇을 교실로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지 어세스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현장 견학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장 견학하고 나서 이제 2단계에서 우리가 그 질문 목록을 다 해결을 하고 나면 이제 그 2단계 전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이론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3단계까지 이제 이론을 다 하고 나면 프로젝트 이론은 다 끝나고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수행했던 새 교육과정에 맞춰서 수행했던 그 자료들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쭉 수업을 이끌어 갈 텐데 프로젝트는 재밌다는 거. 여러분도 수업 들어보니까 머리 아픈 게 아니고 재밌죠. 그래서 아이들도 재밌으니까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주입식으로 그런 이제 수업을 하는 시대는 이미 다 지나갔고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유용하고 또 선생님도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 프로젝트 접근법을 제대로 모르면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제 많이 프로젝트 수업을 손하기 때문에 끝까지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 끝날 때까지 이 프로젝트 수업은 현장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 열심히 함께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